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10월 28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이 새로운 고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이번 주에 150개 이상 되는 S&P 500 기업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델타항공이 보안업체를 수송했다는 이야기, 맥도날드 이야기,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기대와 의심이 함께하고 있고, 복스바겐은 좀 심각합니다. 그런 얘기 좀 하겠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지난 금요일에 사상 최고치로 마감하면서 승승장구한 한 주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다우와 S&P 500는 금요일에 하락하면서 6주 연속 상승 행진을 끝냈죠. 자, 그런데 오늘 월요일 주식시장은 나스닥 종합지수가 이번 주 새로운 고점을 향해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속에 메가캡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며 급등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위험 선호 심리도 개선되었습니다. S&P 500는 0.5% 상승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327포인트, 나스닥은 0.7% 상승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주말에 실시한 공습이 우려와는 달리 석유와 핵시설을 목표로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유가 선물도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가격은 6% 하락했고 국제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애플을 제치고 장중 시가총액 1위를 기록했던 엔비디아가 오늘도 상승 출발했는데 141.50달러 선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번 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3분기의 실적 발표 시즌 중 가장 바쁜 주고 11월 5일 미국의 대선, 11월 7일 연방준비제도 정책회의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주입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아마존, 애플 등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 5개 기업이 이번 주에 최신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오늘 애플 주가가 0.6% 상승했고 알파벳은 1% 올랐습니다. 호라이즌 인베스트의 연구와 정략적 부문 책임자 마이크 딕스는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수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인베스터들은 이번 주에 발표될 주요 경제 데이터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수요일에는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잠정치가 발표되고요. 목요일에는 9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금요일에는 9월 고용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가 가장 많은 주간이라고 말씀드렸죠. 150개 이상의 S&P 500 기업들이 기술, 자동차, 외식, 석유, 제약 분야를 아우르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실적 발표 보면은요. 오늘 After the Bell 장 마감 후에 포드가 발표를 하고요. 화요일에는 맥도날드, 파이자가 Before the Bell 장 시작 전에, 그리고 장 마감 후에는 알파벳, AMD, 치폴레, 레딧, 스냅. 다음 수요일은 장 시작 전에 바이오젠, 일라이 릴리, 그리고 장 마감 후에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목요일에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제약회사입니다. 컴캐스트, 그리고 머크도 그 모르핀을 만들었던 대량 생산했던 그 제약회사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펠로톤, 우버, 그리고 장 마감 후에는 아마존과 애플, 인텔이 발표를 하고요. 금요일에는 쉐브론과 엑슨모빌, 그리고 토요일에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델타 항공이 지난 7월 소프트웨어 장애로 수천 평의 항공편이 취소된 이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장에서 델타항공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계약을 위반하고 과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수억 달러의 손해배상과 소송 비용,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델타항공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자체 이익을 위해 과정을 생략하고 약속한 데이터와 인증 절차를 우회함으로써 글로벌 재난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런 주장은 이미 반박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고 있으며 현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해 부족을 보여주며 구식 IT 인프라를 현대화하지 못한 탓을 덮으려는 절박한 시도라고 반박하며 맞상대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미국 기술 회사죠. 클라우드 기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는데 아무튼 정교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그 많은 금융, 의료, 정부기관 등 보안이 중요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맥도널드가 치명적인 대장균 발생 이후 특정 매장에서 메뉴에서 제외했던 쿼터 파운드를 다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햄버거는 약 900개 매장에서 일시적으로 양파 없이 제공될 예정인데 900개 하면 전체 매장의 5분의 1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제 발표된 보도에 따르면 맥도날드 북미 공급망 책임자는 문제는 특정 재료와 지역이 한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번 발병과 관련된 오염된 제품은
모두 공급망에서 제거되었고 모든 매장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말했는데요. 영향을 받은 매장이 콜로라도, 캔사스, 와이오밍 외에도 아이다호, 아이오와, 미주리, 몬태나, 네브라스카, 네바다,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유타의 일부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군요. 자, 한편 맥도날드의 뉴 밸류밀 메뉴가 12월 달까지 유지가 된다고 하는군요. 원래 이 5달러 세트는 6월 한 달 동안만 하기로 했었는데 판매가 엄청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에 대한 얘기는 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지난주에 예상을 웃도는 실적과 내년도에 20에서 30%의 대폭적인 판매 전망을 제시한 후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또 다른 분석가들은 내년에 20에서 30%의 판매 증가 사실상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오늘 외신들에 따르면 다이와 증권은 테슬라 주식에 대한 목표 가격을 225달러에서 285달러로 인상했고 주식에 대한 보유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또 캐노코드의 분석가는 테슬라 주식의 목표 가격을 278달러에서 298달러로 인상했습니다. 또 팩트셋에 따르면 테슬라가 3분기 실적을 보고한 이후 분석가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주당 약 10달러 상승한 226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올해 판매량이 작년과 비슷한 180만 대를 몇 대에서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는데 사실 이 또 180만 대를 넘어서려면 월스트리트 예상치보다 2만 5천 대 더 많은 약 51만 5천 대를 배송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테슬라는 미국에 이어 주말에 중국에서도 차량 구매 시 기존 할인에 이어 제로금리 자금 지원의 범위 확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확대는 마진에는 마이너스 요소일 수 있지만 판매 확대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자, 반면에 일부 분석가들은 투자자들이 머스크의 비이성적인 과잉 발언을 조심해야 한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노후화된 라인업, 전 세계적인 EV, 즉 전기 자동차 수요 성장 둔화, 중국과 미국 시장의 경쟁 심화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월가의 내년 판매 예상치는 머스크가 예상한 20에서 30% 증가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공언에도 과거의 로드스터, 또 사이버 트럭과 완전 자율주행 FSD의 출시 시점이 한씩 지연이 됐듯 저가차의 내년 출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자, 한편 국제에너지기구는 올해 전 세계 EV 판매량이 약 23% 증가한 1,7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이는 작년에 35% 증가, 2021년에 50% 이상 증가에 비해 감소한 수치죠. 중국이 전 세계 EV 매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고요. 그 다음엔 유럽이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은 사실 10%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로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와 경쟁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BYD 등 중국 업체는 점점 더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최근에는 유럽 시장과 글로벌 시장에서도 테슬라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소식이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와 또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복스바겐은 좀 어렵습니다. 복스바겐이 독일 내 공장의 폐쇄 또는 축소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임금 삭감과 해고를 고려하고 있다고 회사 노동자 협의회가 오늘 밝혔습니다. 복스바겐 경영진은 모든 직원의 임금을 10% 삭감하고 2025년과 2026년에는 임금을 동결하는 계획을 최근 협의회에 제시했다라고 밝혀 있고요. 복스바겐은 월요일 성명을 통해 경제 상황 때문에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는 예상보다 더 심각한 구조 조정안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복스바겐 그룹은 독일 내에만 약 30만 명의 직원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인 해고 예상 인원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복스바겐 주가는 프랑크푸르트 주식시장에서 1.4% 하락했습니다. 복스바겐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복스바겐만 생각하실 텐데요. 1937년에 설립돼서 독일의 폭스부르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폭스바겐 그룹 보이시죠? 아우디, 폴쉐, 람보기니, 벤틀리, 부가티, 시트로엥, 세아트, 스코다 다 이런 차들이 복스바겐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차들입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